영어 문장을 쉽게 이해하고 말하고 쓸 수 있게 제작된 10초 내 구분하기. 영어 문장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주어, 동사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두 단어만 가지고 의미 전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고 좀 자세하게 의미 전달을 하려면 대체로 한 세 단어 정도는 사용해야 되겠죠. 세 단어로 대화가 가능한 문장. 문장의 형식으로 1, 2, 3 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1, 2, 3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웬만한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럼 1, 2, 3 형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초 내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문장의 구성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간단한 문장은 주어,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즉 단어, 성분들이 붙어서 무슨 형식, 이렇게 문장 형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주어, 동사만 있으면 당연히 1형식이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오늘 1, 2, 3형식 한다고 그랬죠? 이 형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주어 동사만 가지고 말이 되지 않아요. 그 경우에는 뒤에 보충 설명하는 말을 하나 더 붙여요. 그럼 이 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 주어 동사 가지고 문장이 안 되는 경우에 보충 설명하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동사에 따라서 대상이 필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이때는 대상이 와야 되겠죠. 그것을 목적어라고 해요. 이것은 3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형식, 2형식, 3형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일단 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새들이 난다. 하늘 보면서 와, 새들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새들이 난다. 자, 새들 birds 난다, fly. 그럼 새들이 난다 라고 말하려면 영어로 birds fly 하면 되겠죠.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됐죠?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형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birds fly라고만 얘기하면 좀 섭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긴 하는데 빨리 날아간다. 뭐 하늘에서 날아간다. 구름 위에서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요. 그럼 단어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세 단어 정도가 되어야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자세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단어는 되어야 의미 전달이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해진다.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은 되는데 뒤에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네, 부사어 또는 부사어구라고 해요. 수식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럼 새들이 빨리 날아간다 라고 말하려면 birds fly fast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세 단어로 정확히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엔 새들이 공중에서 날아다녀 라고 말한다고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새들이 날아다녀 공중에서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Birds flying in the air 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Birds fly in the air. 되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Birds fly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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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해볼까요? 새들이 구름 위에서 날아다녀. 자, 이제 새들이 날아다닌다. 주어 동사는 바로 나오죠? Birds fly. 그럼 구름 위에서만 붙이면 되겠죠? 어떻게 붙여요? 네, 위에서니까 over. 다음 구름 the clouds 하면 되겠죠. Birds fly over the clouds. 한번 따라해 볼까요? Birds fly over the clouds.
Birds fly over the clouds. Birds fly over the clouds. Birds fly over the cloud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영어를 똑같이 시작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감. 여러분 외국어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영어 말할 때 틀린다고 뭐 조롱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 틀리니까 뭐 웃을 수는 있겠죠. 아유, 좀 재밌게 말하네. 이상하게 말하네. 이러면서 웃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조롱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한국어 할 때도 우리 마찬가지죠. 그 사람 이상하게 말하면 우리 웃잖아요. 좀. 그게 조롱하려고 웃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틀려도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자신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왜 지속성이 쉽지가 않느냐? 여러분 방금 해봤듯이 birds fly over the clouds 할 때 over the clouds 구름 위에서 새들이 날아간다. 이걸 우리말을 이렇게 영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예요? 의식의 과부하가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말과 순서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영어는 반드시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수식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서로 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말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 억지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그걸 의식의 과부하죠. 이것을 무의식으로 넘겨버려야 됩니다. 무의식이란 건 뭐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 과정으로 넘기는데 뭐가 필요해요? 네, 반복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입으로 계속해서 말해보고 계속해서 들어보고 계속해서 써보고 바로 이런 지루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여기서 바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려운 것으로 계속 반복하려면 너무 힘들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3단어 정도의 또는 4단어 정도의 쉬운 문장들을 계속 따라 말하고 써보고 그러면 익숙해져서 무의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여러분 뇌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5단어, 6단어 나오는 거 쉽게 거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 문장의 기본 형식 1, 2, 3형식이 여러분 익히고 말하고 쓰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형식, 5형식이 조금 늘어난 건데 요거 이제 거기다가 덧붙이면 되고 이게 완성이 되어서 1, 2, 3, 4, 5형식을 자유자재로 쓰고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보다 긴 것들은 쉽게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1형식에서 5형식까지의 문장을 완벽하게 열어보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 지루한 과정을 함께 같이 우리 통과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쓰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 뒤에 이제 부사를 써서 새들이 날아요. 빠르게 또는 구름 위에서 또는 공중에서 라고 말했어요. 이때 빠르게 공중에서 또는 구름 위에서 이 말은 빼도 새들은 날아다녀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동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쓰면 그 두 단어 주어 동사만 가지고 말이 안 돼요.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He is 라고 말한다고 해보죠. 어떤 사람이 He is 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죠?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뒤에 부사, 뭐 fast라든가 in the air라든가 이런 걸 넣어도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빠르게 이다. 그는 공중에 이다. 그는 구름 위에 이다.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뭇이 있다. 즉 어떤 존재이다. 어떤 상태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는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어, 동사 뒤에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어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일 경우에 그렇다고요? 비동사와 같은 동사, 주어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 그럼 의미 전달이 되고 안 되고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동사의 의미,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동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는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 뭘 보충 설명해줘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줘요.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되었던 이 형식과는 다르니까 이 형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어, 즉 주어를 설명해주는 이 자리에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네, 명사 또는 형용사를 씁니다. 명사를 쓰면 주어의 존재를 말해요. 형용사를 쓰면 주어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 한번 자세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회사원이다 라는 걸 영어로 말하면, 자, 그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he is, 다음 회사원, an office worker 하면 되겠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회사원이에요. He is an office worker. 따라해 볼까요? He is an offic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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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과 같이 he is, 주어, 동사, 비동사 뒤에 이렇게 회사원이라는 an office worker라는 명사가 오게 되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데 이 주어, 그가 바로 회사원, 보어와 같은 관계가 됩니다. 보어 위치에 명사를 쓰면 주어와 보어는 같은 존재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he is a student, 그럼 그는 학생이고 학생이 그야. he is a doctor, 그러면 그는 의사이고 의사가 그야. he is a nurse, 그러면 그가 간호사이고 간호사가 그의 존재야. 그는 뭐 하는 사람이야? 바로 간호사고 의사고 학생이고 회사원이고 이런 존재를 나타낸다. 보어의 명사를 쓰는 경우. 자, 이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주어, 비동사 뒤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면 그 뒤에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명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번엔 그는 강하다 라는 말을 해볼까요? 자, 그는 he, 어떤 사람이다? is, 강한 사람이다. strong 하면 되겠죠? He is strong. 그는 강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주어,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그가 어떤 존재이라는 말이 아니라 보어, 형용사가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그는 강한 상태인 사람이다. He is strong. 그는 강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따라 말해볼까요? He is strong. He is strong. He is strong. 자, 보어가 필요한 이 형식 문장 정리해 볼게요. 대표적인 것이 비동사인데 이 비동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안 돼요. He is. 의미 전달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즉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주는 명사를 쓰게 되면 주어와 같은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는 어떤데, 어떤 상태인데 하고 형용사를 쓰게 되면 그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 된다. 정리, 보어 위치에는 명사, 형용사를 쓰는데 명사를 쓰면 같은 주어와 같은 존재, 형용사를 쓰면 주어의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문장을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he is, she is, I am, you are 뒤에 명사나 형용사를 써서 여러분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는 행복해, he is happy. 나는 행복해, I'm happy. 너는 행복해, you are happy. 자, 이제 질문도 가능하죠?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이렇게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의식이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되겠죠? 자,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 뭐뭐이다, 뭐뭐 있다. 어떤 존재이다, 어떤 상태에 있다. 라는 비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look 동사도 그래요. 여러분 look 뜻이 뭘까요? 본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고치셔야 됩니다. look은 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뜻은 see, 본다입니다. 그 다음 watch, 지켜본다이죠. 그럼 look은 뭐예요? 어떠어떠한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모습인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 looks 그러면 그는 어떤 모습인 것 같다, 어떤 상태인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안 되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는 형용사를 쓴다고 그랬죠. 명사는 주어의 존재, 그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직업인지,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그는 행복해 보여요 라고 한다면 뒤에 무엇을 쓰면 될까요? 네, 형용사 happy 쓰면 되겠죠. 한번 따라 말해 볼까요? He looks happy. He looks happy. He looks happy. He looks happy. 여러분은 이제 he looks 뒤에 happy 말고도 여러 가지 형용사를 사용하여 그는 어떻게 보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슬퍼 보여요. He looks sad.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처럼 비동사가 아닌 경우에도 뒤에 보어 형용사를 써야만 의미 전달이 되는 동사들 감각동사라고 해요. 5개가 있죠? 여러분 감각기관은 눈으로 보죠? 그래서 뭐처럼 보인다? look. 코로 어떤 냄새가 난다? smell. 그 다음 혀로, 입으로 어떠어떠한 맛이 난다? taste. 그 다음 귀로 어떤 소리로 들린다?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어떠한 것 같다? sound. 그 다음 피부로 어떤 느낌이다? feel. 이런 동사들을 감각동사라고 하고요. 이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서 바로 어떠어떠한 감각으로 느껴진다. 어떠어떠한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자 어떤 음식을 보고 그건 냄새가 아주 좋아. It smells good.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건 아주 맛있어. It tastes delicious.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감각동사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실까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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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동사인 look 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화를 하다 보면 명사를 써야 할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건 고양이 같아 보이는데 it looks 뒤에 보어 형용사를 써야 하는데 고양이 명사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형용사를 써야 하는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써야 할 경우에는 형태를 바꿔서 쓰면 됩니다. 즉 전치사, 명사 이런 형태로 쓰면 되는데요. 이때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like 쓰면 됩니다. like은 원래 여러분 동사 좋아한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처럼 뭐뭐 같이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고양이처럼 보인다. It looks like a ca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보어로 쓰는데 명사를 쓸 경우에는 like 전치사를 사용해서 like 명사 쓰면 의미가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같이 보인다 라는 똑같은 뜻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1형식과 2형식 여러분 이제 구분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시험을 보는 경우에 수험생인 경우에는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바로 보세요. The tiger runs fast 라는 fast 단어가 있고요. The tiger looks fast and dangerous 라는 fast가 있어요. 이때 이 fast와 두 번째 fast는 품사가 다릅니다. 왜요? 앞에서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되면 일형식이라고 그랬고 그 뒤에 나온 것은 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the tiger runs 호랑이가 달리고 있네 라는 말을 할 때는 fast 없어도 문장 돼요. 따라서 이때 fast는 수식어, 부사어라는 겁니다. 됐죠? 부사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부사예요. 그런데 the tiger looks 자, looks까지만 쓰게 되면 그 호랑이는 뭐처럼 보여요? 의미 전달이 안 되죠.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것 같은지 뒤에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하죠. 보어는 형용사나 명사 쓴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때 fast and dangerous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뒤에 똑같이 fast를 쓴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부사,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부사는 ly가 붙어서 형용사가 부사가 되죠. 근데 fast는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 수험생으로서 시험 보는 데에 지장이 없겠죠. 네, 자 정리합니다.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성이 되면 일형식이고 그 뒤에는 부사, 수식어를 씁니다. 동사 뒤에 의미가 전달이 동사만으로, 주어 동사만으로 안 돼요. 이때는 보어가 꼭 있어야 하고 그 경우 이형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쓴다. 이게 중요합니다. 1형식, 2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사 뒤에 부사를 쓸 것이냐, 동사 뒤에 명사 또는 형용사를 쓸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의미 전달이 명확하고 자세하게 될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죠.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본다 생각하고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자,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네, 선택하셨나요? 첫 번째, The tiger runs. 호랑이는 천천히 달린다. 자, 천천히, slowly, 느리게, 천천히, slowly. 뜻이 천천히, slowly네? 쓰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run 동사 뒤에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수식어 부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slowly 써도 됩니다. 아니죠. 써야 하는 거죠. slow 형용사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the tiger looks 그 호랑이는 슬퍼 보인다. 슬프게 보인다. 슬프게 sadly 슬프게인데 사전 찾아보면 슬프게 sadly일까요? 안 되죠. look 동사 뒤에는 보기 때문에 형용사 쓴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sad 라고 쓰고 슬프게라고 읽는다. 그죠? sad, 슬픈이라고 쓰고 슬프게라고 읽는다. 왜? 동사가 보어가 필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보어 위치에는 형용사나 명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 2 형식이 시험에는 중요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번에도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요. 자, 예를 들어 나는 본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나는 본다 라고 말했어요. 영어로 I see. 그럼 상대방이 나는 본다 라고 말했을 때 알았어 할까요? 아니죠. 뭘 봐 하고 보는 대상, 즉 영어에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할 겁니다. 의미 전달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동사 뒤에 무엇을 보는지 써야 하는 경우, 바로 이런 동사를 우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명사를 뒤에 써야 하는 동사, 타동사라고 합니다. 굳이 구분하는 거예요. 뒤에 명사, 대상을 써야 하는 동사, 타동사. 그럼 앞에서 우리가 1형식, 2형식에 썼던 동사들은 대상을 쓴 게 아니죠.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를 쓰거나 아니면 수식해주는 부사를 썼던 경우죠. 이것을 우리는 자동사라고 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동사와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명사를 대상을 써야 하는 경우,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경우에 동사들이 있다. 바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이다. I see, 나는 본다. 뭘 보니? 라고 뒤에 무엇을 이제 써줘야 되겠죠. 나는 꽃들을 보고 있어. 너 뭐 보니? 나는 봐. 뭘? 꽃들을. 이렇게 써야 돼요. 즉, I see flowers.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 명사를 썼을 때 이 명사가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다. 뭘? 대상이 뭐야? 꽃이야. 이런 걸 우리는 특별히 목적어라고 구분합니다. 동사의 대상, 명사, 목적어. 이때 동사는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고,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 대명사, 그리고 명사에 해당하는 그런 어구들을 써야 한다. 명사에 해당하는 어구, 명사 상당 어구는 나중에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요. 명사 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쉽겠죠? 한번 따라 말해 볼까요? I see flowers. I see flowers. I see flowers. I see flowers. 자, 이제 정리하면 see와 같이 뒤에 본다, 뭘, 대상을 써야 하는 경우 목적어라고 하고, 그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고, 이런 것은 우리는 3형식이라고 구분합니다. 목적어에는 명사, 대명사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본다, 뭘, 이 뒤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걸 쓸 수 있겠죠? flowers, 나는 꽃을 본다. I see animals, 나는 동물을 본다. I see birds, 나는 새들을 본다. I see clouds, 나는 구름을 본다. 이렇게 무엇을 보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전 문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무엇을 써야 할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He looks, 그는 looks, 뭐라고 그랬죠?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보충 설명, 그가 어떤 모습인지 형용사로 보충 설명해 줘야 한다고 그랬죠? 보어, 형용사, sad, 그는 슬프게 보여요 라고 써야 한다. 자, 위치는 주격, 보어, 위치이고 형태는 형용사 sad를 써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의미는 그는 슬퍼 보인다. 그의 상태가 슬픈 상태이다. 보어가 형용사일 때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Emily dances blank. 에밀리는 춤춘다. 에밀리는 춤을 춰. 의미 완성되었죠?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식어, 부사어 넣는다. 그랬습니다. 써야 한다. 따라서 부사는 뭐죠? gracefully 였습니다. 그렇죠? 형용사에 ly 붙이면 대부분 부사가 되는 겁니다. 문장의 위치는 부사 써야 하는 수식어 자리였고요. 그래서 부사는 gracefully. 의미는 에밀리는 우아하게 춤을 춘다. 에이미는 춤을 춰요. 어떻게? 우아하게. 문법은 현실에서 speaking과 writing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의식의 과부하에서 여러분의 무의식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 영어로 말해보시고 따라 연습해 보세요. 그것은 헷갈린다.
It looks confused. It looks confused. It looks confused. It looks confused. 맛있는 냄새가 난다. It smells delicious. It smells delicious. It smells delicious. It smells delicious. 나는 노곤하다. I feel tired. I feel tired. I feel tired. I feel tired. 유별나게 들리네요. It sounds strange. It sounds strange. It sounds strange. It sounds strange. 그들은 소란스럽게 말한다. They talk loudly. They talk loudly. They talk loudly. They talk loudly. 알겠어요. I got it. I got it. I got it. I got it. 난 그거 싫어. I h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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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성급하게 먹는다. He eats quickly. He eats quickly. He eats quickly. He eats quickly. 난 진심이야. I mean it. I mean it. I mean it. I mean it. 그건 아무 의미 없어. It means nothing. It means nothing. It means nothing. It means nothing. 누구세요? 전화하시는 분. Who is calling? Who is calling? Who is calling? Who is calling? 그는 나를 불렀다. He called me. He called me. He called me. He called me.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